군사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앉아있던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재 방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발표자의 말에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 작은 나라가 방산 강국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국은 K2 전차, K9 자주포부터 FA50, 경공격기까지 이제는 수출 경쟁력을 갖춘 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말에 주변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주장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나라였습니다. 90년대 불곰 사업 당시 러시아의 T-80U 전차와 BMP-3 보병 전투 차량을 도입하던 그 한국 말입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옛 동료 블라디미르와 함께 보드카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알렉세이, 그 발표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어. 한국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들었어. 블라디미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직접 자문했던 불곰 사업 때만 해도 러시아 무기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던 나라였어. 그들의 국방 기술은 우리에 비하면 한참 뒤처져 있었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저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1996년 T-80U 전차 도입 과정에서 한국 대표단을 만났던 날이 떠올랐죠. 그들의 눈에 담긴 경외심, 러시아 무기 기술에 대한 감탄, 그때 느꼈던 자부심이 다시 가슴을 채웠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 기술을 따라올 수 없어. 잊지 마, 블라디미르. 우리는 세계 최고의 무기 제조국 중 하나라고. 제 말에 블라디미르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건 어때? 다음 주에 서울에서 국제방산 전시회가 열린다고 들었어. 순간 저는 흥미로운 도전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한국의 허세를 밝혀내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모스크바에 돌아와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죠. 좋아, 가보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한국 방산이 얼마나 뻥튀기 됐는지 증명해 보이겠어.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이 눈부신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죠.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흥분감이 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발전했을까?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30년 가까이 군사 전문가로 일해온 제가 모를 리 없습니다. 여권과 준비물을 챙기며 저는 블라디미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돌아오겠네. 한국은 여전히 우리의 그림자 속에 있을 테니까.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 자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정이 될 것이라 확신했으니까요.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따라올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 무기를 사가던 작은 나라 한국은 더더욱 아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 중 하나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그저 오만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채 서울행 비행기에 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자부심을 안고서 말이죠. 탑승을 시작합니다. 모스크바발 서울행 비행기는 지금부터 우선 탑승자를 모시겠습니다.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안내방송에 저는 여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실 비행기 탑승 직전까지도 마음 한켠에선 이 여행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이 러시아를 능가한다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알렉세이, 출발하기 전에 전화해서 다행이네. 통화 버튼을 누르자 블라디미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흥분감이 묻어 있었어요. 방금 새 소식을 들었어. 폴란드가 러시아 전차 대신 한국의 K2 전차를 대량 도입하기로 했대. 계약 규모만 해도 46억 달러라고 하더군. 순간 가슴 한쪽이 불편해졌습니다. 폴란드는 과거 우리 무기의 주요 수입국이었는데 이제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니요. 그럴 리가 없어. 아마도 값싼 가격 때문이겠지. 품질이 좋아서는 절대 아니야. 제 말에 블라디미르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방산 전시회에선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할 것 같아. 폴란드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터키,
심지어 이집트까지 한국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고 하더군. 비행기 게이트 앞에 서서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아니, 그럴 리 없어요. 분명 과장된 소문일 겁니다. 마지막 탑승 안내입니다. 저는 서둘러 통화를 마쳤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어.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러시아 방산의 미래가 위태로울 수도 있겠군. 하지만 그럴 리가 없지.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아 모스크바의 설경을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속엔 의문이 일기 시작했죠. 정말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을까? 제가 이토록 확신에 차 있던 러시아. 무기의 우월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10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불곰 사업 당시의 문서들을 태블릿으로 다시 살펴봤습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불곰 사업, 러시아의 T-80U 전차, BMP-3 장갑차, 대공 미사일 시스템까지. 그 당시 한국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꿈조차 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을 간절히 원했고 우리는 그들에게 기꺼이 판매했죠. 그때 제가 느꼈던 우월감이 다시 마음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끈질긴 질문들. 그들은 단순히 운영 방법만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그런 설계를 했는지, 더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때로는 짜증날 정도로 세세한 질문들이 이어졌죠. 혹시 이 기술을 복제하려는 건가요? 당시에 제가 농담처럼 던진 말을 그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복제가 아닙니다. 더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 젊은 한국 엔지니어의 대답이 갑자기 의미심장하게 들려왔습니다. 가볍게 여겼던 그 말이 지금 생각해보니 가슴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접어들 무렵 기내 창문으로 드넓은 서해가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폴란드, 노르웨이 같은 유럽 국가들이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는지 진짜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값싼 가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 품질 때문일까요? 이제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기내 방송을 들으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시간이 왔습니다. 한국 방산의 실체를요. 제 마음속에선 여전히 한국은 러시아를 따라올 수 없다는 굳은 믿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작은 불안감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전투를 앞둔 군인처럼 긴장감이 몰려왔죠. 이건 단순한 방산 전시회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심을 건 확인 작업이었으니까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오자 서울의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며 저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킨텍스로 가주세요. 서울국제방산 전시회장으로요. 운전기사는 룸미러로 저를 흘깃 바라보더니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방산 전시회요? 외국에서 오셨나 보네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러시아입니다. 제 대답에 운전기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러시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러시아 무기를 많이 수입했었죠. T-80 전차 같은 것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답니다.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이라고 하더군요. 운전기사의 자랑스러운 말투에 저는 무언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죠. 높은 빌딩들, 반짝이는 네온사인, 정돈된 도로. 모스크바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택시는 곧 거대한 전시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서울국제방산 전시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과연 한국은 러시아를 넘어섰을까요? 아니면 제 생각대로 여전히 후발주자에 불과할까요? 저는 철저한 군사 전문가의 눈으로 모든 것을 분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든 모스크바로 돌아가 진실을 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전시회가 제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전시장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받고 나서야 저는 본격적으로 전시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름표에는 알렉세이 페트로프 러시아 국방연구소라고 적혀 있었죠.
몇몇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불곰 사업 당시 제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네요. 전시장 내부는 놀랍도록 넓고 화려했습니다. 수십 개의 부스가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각 부스마다 첨단 무기 체계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중앙에 위치한 대형 전차였습니다. 검은색 도장의 날카로운 외관을 가진 그 전차는 단번에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옆에 서 있던 안내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력 전차인 K2 흑표 블랙 팬서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저는 무심한 척 전차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그 디자인과 세부 사항들은 분명 러시아 전차들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였으니까요. 이 전차의 주요 성능은 어떻습니까? 태연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사실 제 마음속은 이미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안내원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K2는 1500마력 엔진의 자동장전 시스템, 첨단 표적 추적 레이더, 그리고 능동 방어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경사지에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한 포 안정화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제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러시아의 주력 전차인 T-90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K2는 여러 면에서 우리 전차보다 앞서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전자장비와 방어 시스템은요. 이 전차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은 있습니까?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죠. 러시아 무기는 수많은 전쟁에서 그 성능이 입증되었으니까요. 안내원은 약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실전 경험은 없지만 수백 번의 혹독한 시험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폴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토 국가들이 K2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그 우수성을 증명하지 않을까요? 특히 폴란드는 러시아 무기에 익숙한 나라임에도 우리 전차를 선택했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찌릿했습니다. 폴란드는 오랫동안 러시아 무기 체계에 의존해왔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한국 전차를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저는 K2 전차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거대한 무기가 전시되어 있었죠. 이것은 K9 자주포입니다.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주포죠. 젊은 여성 안내원의 말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제 앞에는 위협적인 모습의 자주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크기와 디자인은 분명 러시아의 많은 자주포 모델들보다 인상적이었죠. K9은 현재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인도 등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제 대신 우리 자주포를 선택하는 추세입니다. 안내원의 말에 저는 껄끄러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러시아제 대신이라는 표현이 꽤나 거슬렸거든요. 하지만 반박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니까요. K9 자주포를 둘러보며 저는 그 정교한 디자인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2구 경장 155mm 주포, 첨단 화력 통제 시스템, 자동화된 포탄 장전 장치. 이 모든 것이 러시아의 자주포들보다 더 발전된 기술로 보였습니다. 알렉세이 페트로프 씨, 맞으신가요? 갑작스럽게 이름이 불리자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만. 저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한국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이죠. 러시아에서 오신 귀한 손님을 위해 특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민호는 완벽한 러시아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는 제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놀라셨나요? 불곰 사업 때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기억하십니까? 러시아어도 그중 하나였죠. 그의 미소 속에는 자부심과 함께 약간의 도전적인 빛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우리는 당신들로부터 배웠지만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었다고 말하는 듯 했죠. 김민호의 안내로 저는 전시장 구석구석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강조한 것은 한국의 무기 수출 현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 계약은 우리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과거 우리로부터 무기를 사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와 경쟁하고 있다니요.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구역은 우리 해군 장비들입니다. 김민호의 안내에 따라 저는 함정 모형과 미사일 시스템이 전시된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한국의 해군 기술력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입니다. 러시아,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로 개발에 성공했지요. 제 앞에는 정교한 미사일 모형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SLBM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던 정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여전히 기초적인 방산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국가였으니까요. 놀라셨군요. 페트로프 씨. 불곰 사업 당시 우리는 러시아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우리는 배우고 연구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김민호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있었고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러시아를 넘어서고 있었죠. 전시장을 나오며 저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러시아의 우월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작은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실제로 구현 가능한 기술일까? 혹시 전시용으로만 과장된 것은 아닐까?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볼 공군력과 첨단 무기 시스템들은 어떨까요? 한국이 정말로 항공 우주 분야에서도 러시아를 따라잡았을까요? 호텔방에 들어서며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방산 전시회에서 봤던 첨단 무기들의 정밀한 전자 장비처럼 빛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호텔에서의 아침은 꽤 불편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봤죠. 어제 본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평생 쌓아온 러시아 무기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첫 경험이었으니까요. 이건 분명 전시용으로 과장된 거야. 실제 성능은 크게 다를 거야. 제 자신을 안심시키는 말을 중얼거리며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공군 기지를 방문하는 날이었으니까요. 항공 우주 기술은 러시아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라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만약 이 분야에서도 한국이 러시아를 따라잡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불쾌했습니다. 김민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있었죠. 페트로프 씨,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겁니다. 우리 공군의 최신 전투기들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차에 올라 공군 기지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 집중했습니다. 마음속으론 오늘 보게 될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어제의 충격이 충분했는데 오늘은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투기 개발이 가장 늦은 분야 중 하나였습니다. 김민호의 말에 저는 약간 희망을 품었습니다. 역시 항공 분야는 한국이 아직 러시아를 따라잡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10년간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FA-50 경공격기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고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우리 항공 우주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죠.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나 미그 계열 전투기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공군 기지에 도착하자 우리는 곧바로 경납고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몇 대의 전투기가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비교적 작은 크기의 전투기였죠.
이것이 FA-50 경공격기입니다. 현재 필리핀, 이라크,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죠. 저는 FA-50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디자인은 미국의 F-16과 비슷했지만 분명 한국만의 특색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자장비와 무장 시스템은 인상적이었습니다. FA-50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물론 약점을 찾기 위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김민호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가성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시간당 운용 비용이 미국이나 러시아 전투기의 절반도 안 되면서 성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 전자장비와 정밀 타격 능력은 동급 항공기 중 최고 수준이죠. 제 귀에 러시아 전투기라는 단어가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이 러시아 무기와 자국 무기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상했으니까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러시아 무기를 간절히 원하던 나라였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우리의 자랑, KF-21 보라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더 큰 경납고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날카로운 모습의 전투기가 서 있었습니다. 스텔스 디자인과 첨단 무장 시스템을 갖춘 그 전투기는 첫눈에 강렬한 인상을 줬습니다. 이것이 KF-21 보라매입니다. 4.5세대 전투기로 현재 마지막 시험 비행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죠. 저는 KF-21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디자인과 스펙은 분명 러시아의 Su-57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아 보였습니다. 물론 완전한 5세대 전투기는 아니었지만 한국이 자체적으로 이런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KF-21의 주요 성능은 어떻습니까? 김민호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마하 1.8의 최대 속도, 2,900km의 전투 반경, 그리고 10개의 무장 포인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AESA 레이더와 첨단 항전 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러시아의 Su-57과 자연스럽게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측면에서는 KF-21이 뒤처졌지만 전자장비와 정밀 타격 능력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FA-50과 KF-21의 시연 비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활주로 근처의 관제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국가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유럽과 중동, 남미에서 온 인사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활주로를 주시하고 있었죠. 얼마 후 FA-50 2대가 이륙을 준비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며 두 전투기는 놀라운 가속으로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의 기동은 매끄럽고 정확했습니다. 특히 저공 비행과 급선회 동작은 인상적이었죠. FA-50의 시연이 끝나고 이번에는 KF-21이 이륙했습니다. 더 큰 엔진 소리와 함께 KF-21은 놀라운 속도로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고난도 기동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투기는 마치 수호이-57처럼,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전투기는 완전히 한국 기술로 만든 겁니까? 김민호는 자부심 가득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엔진은 아직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외 대부분의 시스템은 우리 기술입니다. 특히 전자장비와 무장 시스템은 100% 국산화에 성공했죠.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 전문가들이 감탄의 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습니다. 아랍 국가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은 계속해서 메모를 하고 있었고, 유럽에서 온 여성 전문가는 동료와 흥분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들의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많습니까? 김민호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특히 FA-50은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고 KF-21도 양산이 시작되면 수출 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중동, 동남아시아, 심지어 동유럽 국가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의 말에 또다시 가슴이 불편해졌습니다. 동유럽이라면 과거 러시아 무기의 주요 수출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무기를 검토하고 있다니요. 시연 비행이 끝난 후 우리는 다시 경납고로 돌아와 무장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들,
그것들의 정밀도와 파괴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무거운 기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최신 정찰 드론 시스템입니다. 김민호가 가리킨 곳에는 첨단 디자인의 드론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스텔스 형태의 그 드론은 러시아의 최신 모델보다도 더 발전된 형태로 보였습니다. 이 드론은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비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도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방산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전자장비와 정밀 무기 시스템에서는 러시아를 앞서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군 기지를 떠나는 차 안에서 저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믿음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린 기분이었습니다. 과거 러시아 무기에 의존하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러시아와 경쟁하고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페트로프 씨, 생각이 많으신 것 같네요. 김민호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놀랐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해 있을 줄은 몰랐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배우고 더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입니다. 불곰 사업 당시 러시아에게 배운 것들이 우리 발전의 토대가 되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부심과 함께 감사의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쳤던 제자가 이제는 스승을 넘어서고 있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블라디미르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돌아가서 하겠네.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정돈된 도로, 첨단 기술의 흔적이 곳곳에 넘쳐났습니다. 이곳은 30년 전 제가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러시아조차 따라잡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현대방산기술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 충격적인 현실 이후에 또 어떤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감 넘치는 알렉세이 페트로프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우월성에 대한 제 확신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절정 플라트 포인트 2. 방산 전시회 마지막 날, 현대방산기술 세미나가 열리는 대형 컨퍼런스 홀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지난 이틀간 제가 본 것들은 제 신념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냈고 일부 영역에서는 러시아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미나에서는 또 어떤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페트로프 씨, 이쪽 자리에 앉으시죠. 여기서 발표를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김민호가 첫 줄 가운데 좌석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고의적으로 저를 모든 발표의 중심에 두려는 것 같았죠. 아마도 러시아 군사 전문가가 한국 방산의 현실을 직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세미나장은 이미 각국의 방산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앞을 주시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한국 방산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한국 방산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사회자의 말과 함께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한국방위사업청의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한국방산산업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8.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 그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현재 우리는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으로 특히 일부 무기 체계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표 화면에는 한국 방산 수출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미한 수준이던 수출액이 2020년대에 들어서며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들어 유럽 국가들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와의 K2 전차, K9 자주포 계약은 총 151억 달러 규모로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수출 계약이었죠. 발표자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폴란드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소련의 무기에 의존해왔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러시아 방산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국 무기를 모방하거나 라이센스 생산하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 한켠이 아팠습니다. 불과 30년 전 한국은 러시아의 T-80U 전차를 도입하며 우리 기술을 배우려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의 기술로 전차를 만들어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 있었죠. 특히 우리는 전자장비와 정밀 타격 시스템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주포 안정화 장치, K9 자주포의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 그리고 FA50과 KF21의 AESA 레이더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발표자의 화면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각종 군사 장비들의 사진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처음 보는 장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레이저 무기 체계와 드론 방어 시스템은 러시아에서도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방산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양자 기술을 활용한 미래 무기 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그의 발표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러시아를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앞서 나가고 있었고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미래 방산 기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초음속 순항 미사일, 레일건, 양자, 암호화 통신 시스템 등 차세대 무기 체계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방위 시스템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 분야입니다. 그의 발표 화면에는 한국이 개발 중인 첨단 무기 체계의 개념도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는 러시아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기술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전장 관리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수입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수출로 무기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계 방산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연구원의 말이 제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더 이상 수입 무기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 말은 과거 러시아에 의존했던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질문을 던졌고 한국 측 발표자들은 자신감 넘치는 답변으로 그들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때 김민호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페트로프 씨도 질문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러시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불곰 사업 당시 한국의 전차 기술을 전수했던 러시아 전문가로서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무기의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제 질문에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답변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극한의 환경 시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대한 실전과 유사한 조건에서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 간극을 좁히고 있습니다. 그의 답변은 솔직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그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세계 방산 시장에서 러시아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한 국가들의 목록입니다. 스크린에는 긴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터키, 이집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과거 러시아 무기의 주요 수입국이었던 나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무기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많은 국가들이 우리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 저항이 무너졌습니다.
스크린에 나열된 국가들, 그들이 선택한 한국 무기들. 이 모든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러시아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한국 무기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는 현실을요.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민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페트로프 씨, 우리 한국 방산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한 답변을 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한국은 이제 방산 강국입니다. 러시아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 말에 김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인정받은 데 대한 깊은 만족감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페트로프 씨. 우리는 여전히 러시아를 존경합니다. 불곰 사업은 우리 방산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넘어섰다는 말이 가슴 깊이 꽂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지난 3일간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F-21 보람의 전투기, 그리고 그 무기들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세계 각국의 목록들. 호텔방에 들어서자 저는 곧바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신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불빛들이 마치 한국 방산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러시아 무기가 다 대체됐네. 이제 우리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는 건가. 그 순간 평생 간직해온 러시아 군사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문가로서의 새로운 인식도 생겨났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었고 러시아도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침대에 앉아 블라디미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렉세이, 어떻게 됐나? 한국은 어떤가?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우리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어. 적어도 몇몇 분야에서는 말이야. 전화 너머로 블라디미르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인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가? 심각해. 폴란드, 터키, 이집트 같은 우리의 오랜 고객들이 이제 한국 무기를 사고 있어. 그들의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어. 특히 전자장비와 정밀 타격 시스템은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봐야 해. 블라디미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도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알렉세이,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군. 돌아오면 자세히 보고해줘.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 통화를 마치고 저는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방산 분야의 새로운 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별은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내일은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제가 가져갈 것은 충격적인 현실과 새로운 인식뿐이었습니다. 러시아도 변해야 한다는, 더 발전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 말입니다. 귀국 전 마지막 밤, 저는 호텔룸에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일간 봤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F-21 전투기, 그리고 그것들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세계 각국의 목록들. 이것이 현실이구나.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한국이 러시아를 넘어섰다고 솔직하게 적어야 할까요? 아니면 약점을 부각시켜 러시아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 저는 결국 진실을 적기로 했습니다. 한국 방산은 더 이상 과소평가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고 러시아도 이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한 후 저는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한국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다. 나는 옛날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다. 깊은 한숨과 함께 저는 과거 불곰 사업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때 한국 엔지니어들이 던졌던 끝없는 질문들, 그들의 열정적인 눈빛,
배움에 대한 갈증. 그 모습들이 이제야 새롭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더 발전시킬 계획이었던 것이죠. 블라디미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때야.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경쟁자가 됐다. 내일 모스크바로 돌아가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의 보고서는 러시아 방산 전략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것이고 아마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필요한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의 발전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경쟁자로서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났으니까요. 모스크바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국방부 주최 군사 세미나의 발표자로 섰습니다. 강당은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 저의 한국 방문 결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한국이 아닙니다. 제 발표가 시작되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가 한국 방산의 약점을 지적하며 러시아의 우월성을 강조할 것이라 기대했을 테니까요. 한국은 이제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며 폴란드와 같은 전통적인 러시아 무기 수입국들이 이제는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과 사진들, 기술 데이터들은 한국 방산의 발전상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불곰 사업을 통해 우리의 기술을 배운 한국은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러시아의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자장비와 정밀 타격 시스템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해야 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한 고위 장성이 물었습니다. 페트로프, 당신은 정말 한국이 러시아를 능가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인정하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리의 위치는 계속 약화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블라디미르와 함께 모스크바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제 발표를 들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알렉세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하지만 내 말이 맞다면 우리도 변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해 있었어. 변화의 시간이야.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모스크바 강변을 따라 홀로 걸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자부심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현실을 직시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것이죠. 국방부 회의실에서는 이미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러시아 방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충격적인 증언이 변화의 촉매제가 된 것이죠. 한국을 우습게 봤던 내 오만함이 부끄럽다. 저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하나씩 다시 살펴봤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그리고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설명하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 특히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김민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지식과 기술의 전수는 언제나 그렇게 진화하는 것이죠. 학생은 스승의 지식을 바탕으로 더 발전시키고 결국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게 됩니다. 휴대폰에서 서울의 야경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쟁자의 성장을 인정하는 것은 아프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왔으니까요.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는 이제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었지만 그 경쟁이 결국 양국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서다. 휴대폰 화면 속 서울의 밤하늘에 빛나는 불빛들이 마치 한국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발전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사연 관련이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해내고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흥미진진히 소개해드리는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고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